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오늘 위안부 망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참석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브룩헤이븐시 블랙본 공원에 위치한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뒤로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애틀랜타 한인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소녀상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 김백규 위원장은 이번 규탄 집회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식 있는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논문을 발표하면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규탄하고 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규탄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규탄 집회에는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를 비롯해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애틀랜타 한국학교, 애틀랜타 한인회, 그리고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등 여러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마크 램지어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위안부 사례를 잘못 인용한 점도 뒤늦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논문 공개로 촉발된 이번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귀네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기금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는 6월까지 식료품과 렌트비 그리고 유틸리티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마침 귀네 카운티에서 연방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갖고 2차를 다 소화를 못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1년도 6월 30일까지 다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은 한인회 앱을 이용하거나 한인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김인철 회장은 또한 종교단체를 통해서도 신청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료품 지원은 6월 말까지 월 1회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푸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그 드라이브 스루를 형식을 통해 갖고 줄 예정인데 그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회 협의회에다 의탁을 해서 각 교회에서 몇 명씩 이제 추천을 받아 갖고 주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렌트비 및 유틸리티비 지원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귀네 카운티 거주자로 렌트 혹은 유틸리티비 비를 체납한 자여야 합니다. 기타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404-493-72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는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기념식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저녁 8시부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호크스는 이번 주말 한 경기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같은 지구의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로 열립니다. 호크스가 최근 들쭉날쭉했던 경기력을 바로잡아 이번 주말 경기들을 모두 승리해서 다시 플레이오프 진출 순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애틀랜타 농구 팬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올해 무관중으로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인 NBA 올스타 게임의 후보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되었던 올스타 선발 명단 10명에 이어 각 컨퍼런스에서 7명의 선수가 추가로 선발되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언 릴라드,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 피닉스 선즈의 크리스 폴, 유타 재즈의 루디 고베어와 도노반 미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자이언 윌리엄슨, 그리고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됨에 따라 피닉스 선즈의 프랜차이즈 선수인 데빈 부커가 대체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 시카고 불스의 잭 라빈, 뉴욕 닉스의 줄리어스 랜들, 올랜도 매직의 니콜라 부셰비치, 보스턴 셀틱스의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럼, 그리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벤 시몬스가 선발되었습니다. 올스타전은 3월 7일에 열릴 예정이고 올스타전 팀 선발을 위한 주장들의 드래프트 쇼는 3월 4일 저녁 8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2개의 PGA 투어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월드골프 챔피언십인 WGC 워크데이 챔피언십과 푸에르토리코 오픈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오픈은 같은 기간에 세계 랭킹 50위인의 선수 위주로 열리는 특급 대회 월드골프 챔피언십 워크데이 챔피언십에 나가지 못한 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대안대회입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월드골프 챔피언십 무대에서 하루 동안 보기,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그리고 쿼드러플 보기를 모두 기록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매튜 울프는 목요일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았지만 쿼드러플 보기 1개, 트리플 보기 1개, 더블 보기 2개, 그리고 보기 4개를 범해 11오버파 83타를 기록하고 기권했습니다. 세계 랭킹 19위에 올라있는 울프는 연습 스윙 중 퍼터 헤드로 공을 건드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등 본인 커리어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4언더파 공동 7위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고 공동 선두는 6언더파를 기록한 웹 심슨과 매튜 피츠패트릭입니다. LPGA에서는 반가운 인물이 그린 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은퇴 13년 만에 돌아온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입니다. 지난 2008년 자신의 72번째 LPGA 투어 우승을 달성한 뒤 은퇴했던 소렌스탐은 레이크 노나에서 열리는 개인브릿지 챔피언십의 선수 자격으로 출전했습니다. 레이크 노나 골프장 16번 홀 티잉그라운드 옆에 자신의 집이 있는 소렌스탐은 남편이 캐디를 맡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라운드를 3오버파 공동 77위로 마감했습니다. 소렌스탐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예전처럼 실력이 일관성 있거나 견고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홈코스인 레이크 노나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후배들과 경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필드에 돌아온 소감을 밝혔습니다. 개인브릿지 챔피언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며 현재 1위는 7언더파를 기록 중인 리디아 고입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910만 5,144명, 누적 사망자는 52만 2,10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2,21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6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1만 4,820명, 누적 사망자는 15,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6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0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8만 6,002명, 신규 1,38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100명, 누적 사망자는 886명입니다. 어제 통계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16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4,050명, 누적 사망자는 1,04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캅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5,157명, 누적 사망자는 83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6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1,483명, 누적 사망자는 76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1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758명, 누적 사망자는 37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취임 이후 실시된 코로나19 백신 5천만 회 접종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언급하면서 우린 계속 손을 씻어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1억 회분을 투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취임 후 37일 만에 목표의 절반을 달성한 것입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24일 집계에 따르면 미국인에게 투여된 백신 총량은 6,650만 회분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등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내세워 중국의 내년 2월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중국은 정상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보이콧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비교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고흐의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연이 애틀란타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애니메이션화되어 전시회장 내벽 전체에 영사되는 반고흐의 작품들을 관객들이 음악과 함께 감상하며 마치 작품 속에 들어온 듯한 체험을 하는 공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체험 공연은 메트로 애틀란타 동부 지역인 디케이터와 드루이드 힐스 사이에 위치한 풀먼 야드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티켓은 반고흐엑스포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창작 집단 더 베이커리 애틀란타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14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합작한 비전 보드 벽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지역 예술가들이 각자 꿈꾸는 세상을 벽화로 표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14명의 예술가 중 한 명인 케냐 넬슨은 우리가 서로의 영혼만을 바라보는 세상을 그렸다면서 평화와 침착함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베이커리 애틀란타는 다운타운 92 피치트리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